상수도 수질 개선 사업의 방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의 개선이 먼저인지 노후 관로 교체가 먼저인지가 관건입니다. 여수 산단 내 호남 화력이 대체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돼 2020년까지 신축됩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들의 올여름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이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56%가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박람회장 앞 바다에서 밤새 방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해경은 폐유를 몰래 버린 선박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가 낡고 오래된 정수장 시설을 고쳐 새로운 방식의 여과 방식을 도입하는 수질 개선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 처리 시설 개선보다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노후화된 관로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든 지 40년 이상 된 여수시 둔덕정수장. 여수 원도심 일대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 정수장에서는 주암댐 원수를 모래 속에 침투시켜 정수시키는 여과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병원성 미생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모래 여과 방식에서 첨단 시설인 망여과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이곳과 학용 정수장의 최신 여과 방식 도입에 국비 포함해 모두 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그런 것이 기존 정수 시설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현재는 그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이 우선이었지만은 앞으로는 안전한 물까지 고려해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암댐 원수와 기존 정수 방식으로도 수질 기준에 적합한데 이 같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 굳이 정수 처리 시설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수 지역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45% 정도 차지하는 만큼 차라리 정수 시설 개선 비용을 이들 노후 관로 교체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급수 관로는 거의 다 지금 노후화돼서 상당히 안쪽이 썩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 조치가 되지 않고서는 가정에서 급수 받는 것은 고도정 처리하기 전이나 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여수시는 그러나 이미 국비를 확보한 데다 미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라도 정수 처리 시설 개선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산단 전력 공급을 맡고 있는 호남 화력이 발전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체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남 화력 발전소는 최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호남 화력 발전소 대체 건설안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대체 발전 설비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호남 화력 측은 그동안 설비 노후화로 여수 산단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대체 발전 설비로 원활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들의 올여름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이며 56%가 휴가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광양의 중소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계 휴가 계획 조사 결과 하계 휴가 실시 계획 업체가 92.5%이며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계 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체들 가운데 휴가비를 지급하는 업체는 5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경은 폐유를 몰래 버린 선박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 바다에서 기름띠 제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과 여수시 박람회재단은 밤새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들은 어느 정도 제거됐지만 해안가 바위 틈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은 박람회장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된 행사나 해양 체험 프로그램은 최대한 일정대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름 유출 원인을 조사 중인 해경은 사고 당시 오동도 주변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 중 하나가 폐유를 벌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유종을 사용하는 그런 배들을 지금 범위를 축소해서 책임 있는 선박을 특정해서 추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물선의 기항지와 유람선 부두로 둘러싸인 박람회장.
이번 기름 유출 선박의 검거와 함께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인공어초 투하 사업이 지역 현실을 고려치 않아 어민들의 어업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정한태 의원은 최근 시정 질의에서 백야 해역에 투하된 대형 강제어초의 경우 소형 기선지인망 부정업을 근절하기 위해 40여 년 전에 설계된 어초인데다 바다 목장화와 낚시터 조성 사업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여수 낚시 관광객들이 인근 고흥과 통영 등으로 발길을 돌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공어초를 만들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백야도 해역 연안바다 목장 사업은 사업 시행 전보다 어획량이 6배 이상 늘었다며 인공어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과 이모 부사장 등 2명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5월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 사장과 이 부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공무원과 중흥건설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동부와 남부 선거구를 합친다. 순천과 광양에서 곡성과 구례를 따로 떼낸다. 아직 논의만 무성하지만 이런저런 선거구 개편안이 떠돌면서 이에 득실이 갈린 국회의원들의 주판할 충기가 분주합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고흥과 보성, 무안과 신안 등 3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세 이동 등 선거구의 지각 변동은 물론 인접 의원과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고흥보성에다가 장흥, 또 이안이 고흥보성에다가 화순, 제3안이 이제 순천의 일부를 좀 인구를 이렇게 분할하는 그 주장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남 전체 선거구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선 자신에게 어떤 조합이 유리할 것인지 표 계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선거구 통합에 대비해서 조직 작업에 나섰다는 말도 떠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표의 등가성이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등 의원 숫자를 최대 369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획기적인 기득권 내려놓기를 먼저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쯤에나 무슨 의원 정수 증원 문제를 논의라도 할 수 있는 거다.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총수를 확정해 선관위에 전달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달 13일.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주 이틀 동안 선착장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선착장에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선착장에서 유턴하던 중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돌진해 추락한 레저용 차량. 차량에 타고 있던 49살 유모 씨 등 여성 3명이 숨졌습니다.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는 해경과 국가수는 1차적으로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루 전 목포에서도 차도선에서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행인들을 치고 바다로 추락해 8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차가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렸어요.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엑셀에다 밟지 않았나 그런 생각. 목포와 완도 등 34개 항로를 오가는 차도선은 모두 50여 척. 최근 3년 동안 서남의 선착장에서만 19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차도선에 차량을 스스로 싣는 과정에서 운전이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늘 아찔한 것 같아요. 네, 미끄럽고 물입기도 많고 턱이 굉장히 심해서 빨리빨리 차를 승선을 하지 못하면 막 그 촉박한 마음에 되게 서두르잖아요. 대부분 좁고 안전시설이 부족한 선착장에 지형이나 시설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점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성 같은 데 차를
뒤로 해서 들어갈 때 보면 차량 턱이 있고 이렇게 반사경이나 이렇게 운전이 잘 미숙하다 보면 미끄러서 가거나 이렇게 잘못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경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 비상탈출용 망치나 차량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서 먼저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가 아고라 순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올 초부터 조례호수공원과 문화의 거리, 순천만정원 등지에서 문화예술인과 학생, 동호인 등 147개 팀이 참여하는 아고라 순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시작된 아고라 순천은 지금까지 1,600여 회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를 줄이는 순천의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고흥 등량만의 해황과 세고막 유생 출현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1차 채묘 적기가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예측된다며 어민들에게 적기 채묘를 당부했습니다. 3,341헥타르로 연간 9천여 톤의 세고막이 생산되는 고흥 지역 어장에서 올해 필요한 세고막 종패는 3,300톤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광양항 활성화 등을 위해 전문가들 간의 상호 교류,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정부 정책에 긴밀히 대응하고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역할을 하는 해양항만 활력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는 최종 위원을 확정한 후 위촉식과 함께 다음 달 안에 첫 회의를 열고 광양항 활성화와 광양항 대형 크레인 설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09년 순천의 한 상가에 사행성 게임기 59대를 설치한 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55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자 전국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일 새벽 여수시 학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졸고 있는 사이 현금 1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8살 김모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 안산동에서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8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5살 친딸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모 여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혓바닥을 내미는 등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5살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다리에 담뱃불을 갖다 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리미법을 계기로 강화된 어린이 통학 차량 이용 교통질서 지키기 거리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앞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세리미법을 알리고 교통안전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교통질서 지키기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통학 차량 시연, 탑승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휴게소가 자유무역지역 안에 들어섭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내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가 다음 달 초 착공하게 되며 항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SK에너지가 시공과 함께 향후 50년간 운영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화물차의 통행률이 높은 항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화물차 운전자나 주변 입주 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물차 휴게소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상반기 건설 품질 심사로 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광양시는 2015년 상반기 공사와 용역 등 308개 사업 609억 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건설 품질 심사를 한 결과 24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